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네. 그러나 김이 나고 있죠. 김이 모락모락. 사우디에는 석유, 한국에는 김. 카타르는 가스, 네. 한국에는 김. 네, 김이 있죠. 그러나 석유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상은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석유 나오면 솔직히 저는 석유가 좀 더 좋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김을 사 먹으면 되는데 예. 김을 팔아서 석유를 사 먹으려니까 아주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서 석유가 나면 좋겠는데 음. 문제는 석유가 난답니다. 난다고 또 너무 단정해서 나는 맞아. 거 아닌가? 날 수도 있다. 날 수도 있다. 날 거의 수도 있다. 났다는데. 거의 아무튼, 났다. 아무튼 예. 우리나라 남쪽 바다 어딘가에 예.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음. 그 동네가 있는데 예. 칠광구라고 하죠. 그게 일본이랑 또 묘하게 얽혀 있다네요. 매우 관심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하고 있냐 도대체. 그래. 일본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예. 그런 오늘 주제로 주제를 예.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분만 계속 목 놓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저거 해드려야 되는데. 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무릎 꿇고 모셨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는데 예. 그래서 나와주십사 해서 네. 삼고초려 끝에 나와주셨답니다. 네. KBS의 네. 홍사훈 기자님. 야, 진짜 팬들도 많으시죠. 네. KBS에서 이분 빼면 별로 안 남는다는 설이 있어요. 예. 예. 잠시 후에 일본 그리고 칠광구 석유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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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셔보죠. 예, KBS에서 그러니까 3프로 TV의 2%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KBS에서 외모를 담당하시는 참 예. 고충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외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것 좀 있습니까?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네. 외모로만 자꾸 평가돼요? 쟤는 외모로 승부한다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 아주 그것도 아니라고 하려니까 또 외모가 이미 출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분 소개하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홍사훈입니다. 동병상련 홍사훈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동병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야, 홍 기자님 나오신다고 진짜 많은 분들이 팬들이 많으십니다. 팬들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이 3프로 TV 가끔 유튜브에서 보긴 보는데 예. 스튜디오는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아, 예. 네. 스튜디오 좋습니다. 그런가요? KBS보다 훨씬 낫네. 아이,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진짜요? 아주 좋습니다. 뭐 비교적 새 거이긴 합니다. 예. 새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모는 정영진이지. 예. 나가주세요. 자, 자, 오늘은 칠광구 얘기. 칠광구. 칠광구 칠광구. 설명해 주세요. 어디쯤 있는 겁니까? 칠광구가. 그러니까 영화는 아시는 분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칠광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맞아요. 하지원하고 안성기 나와서 그 괴수 엉터리로 만들어서 폭망한 영화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그 해상 유전에서 괴수가 나와서 그 괴수 스토리였는데 예. 실제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남쪽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 대륙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다 밑에 예. 서해하고 나면은 이게 얕잖아요. 굉장히 네, 예. 수심이 뭐 그렇게 한 3, 40m 깊은데 뭐 50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되는 대륙붕에 광구라는 거는 광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 광권을 설정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석유하고 가스를 말하는 거죠. 네. 거기를 그럼 칠광구라는 걸 제주도 남쪽 그 지금 지도에서 보면 그 위치가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지도를 같이 보면. 볼까요? 예. 네. 이렇게 아, 저기군요. 약간 마른 목골 비슷하게 여기 칠광구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가 우리나라가 전부 그 광권을 우리나라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동해는 굉장히 깊으니까 거기는 별로 자원이 뭐 없다 해서 예. 그 여러 개로 나눴어요. 그게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일광구부터 시작해서 쭉 칠광구, 동해 8광구까지 네. 이렇게 광구로 나눴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 있고 저도 제일 관심 있고 논란의 핵심인 데가 바로 칠광구라는 데죠. 제 밑에 있는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파란색 전체가 제1소구부터 6소구까지를 다 칠광구라고 부릅니까? 칠광구 내를 이제 소구역으로 나눈 거지. 예. 6구역으로. 그래서 뭐 그 보면은 여기가 그럼 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제가 사실 여태까지 좀 많이 떠들었어요. 네.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칠광구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예. 너무나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도 떠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벌써 한 13년째 지금 이걸 붙잡고 제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곧 조만간 3년 내로 매우 큰 한국과 일본 어쩌면 중국까지 예. 특히 한국과 일본 간에 이 7광구를 놓고 정말 대판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매우 큰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얘기해 보죠. 그럼 7광구 저기는 누구 바다입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그 바다라는 게 딱 네. 그 교통 정리돼서 금을 그어서 여기는 한국 바다, 여기는 일본 바다, 여기는 중국 바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예. 서로 한 뼘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잖아요.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는 여기는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구역이에요. 서해에서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남쪽 남해 바다는 이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스시마 부근 쪽으로 해서는 여기는 경계가 획정이 돼 있는데 예. 이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도 어느 그러네. 누구의 바다가 아니다라고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그냥 서로 양국 간에 그냥 물고기 잡고 어로 활동하고 이런 네. 것만 하지 어떤 여기서 뭘 이렇게 그 시추를 하거나 허락 없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뭘 개발을 하거나 뭐 그 구조물을 짓거나 예. 이런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 서해도 보기에는 마찬가지고. 일본에 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발휘하면 우리 바다인데 그냥 남이 보면 일본 바다라고 보일 네. 것 같아요. 애국심 위에 있는 게 법이죠. 법인데 네. 일단 7광구가 여기가 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석유 얘기를 왜 하느냐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가 옛날에 1968년도에 유엔의 그 극동 아시아 개발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그 탐사선이 이쪽 동중국해 그러니까 이 7광구뿐만이 아니고 타이완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여기를 갔다가 여기 굉장히 깊은 분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 세숫대야처럼 깊은 분지가 있어서 차곡차곡 이제 퇴적물이 쌓여서 여러 가지 광물이 있을 가능성이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여기를 다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서 보고서를 딱 냈는데 보고서에 미국이 그렇죠. 미국의 그 에머리 보고서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냐면은 여기가 전 세계에서 석유 자원이 가장 풍부하게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허. 이 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이었잖아요. 예. 이 말에 정말 눈이 돌아가지.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예. 없죠. 아무것도 없죠.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석유 한 방울 나는 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여기를 갖다 우리 땅하고 이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서해부터 시작해서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예. 야 보니까 여기가 유엔에서 여기가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지정을 그 명명을 할 정도로 또 다른 페르시아 말이다 여기가. 라고 이제 할 정도로 매장량이 많대. 예. 아하. 그러니 이건 우리 땅이야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 이 보면은 보시다시피 사실 거리상으로는 사실 일본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네. 이걸 그렇죠.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었지? 궁금하잖아요. 예.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당시에 국제해양법상으로는 네. 이 대륙북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 가깝게 붙어 있느냐 이거하고 별개로 어느 나라에서 이게 이 땅이 시작됐느냐 이거로 그 나라 영토하고 교통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 지도거든요. 해저 예. 지도거든요. 예. 예. 이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판판하게 한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쪽 이 오키나와 앞쪽에 여기에는 뭔가 시커멓잖아요. 예. 이 깊은 해구 골짜기거든요. 깊이가 한 600m 돼. 예.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깊이 패이니까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는 이거 한국 땅이네라고. 옆집에 가서 놀고 있어도 우리 집에다 이거죠. 그렇죠. 감나무가 옆집으로 담나무가 담나무로 넘어들어가도 뿌리는 이쪽이 여기가 있다. 한국에 있으면은 그거는 딱이야 너희가 한국 땅이야. 좋지만 우리 감나무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국제법이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우리 땅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있었어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땅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 그런데 가만히 있나.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리 국제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본 예. 오키나와 코앞인데 예. 야 어떻게 이걸 한국 니네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 예. 그렇지만은 법상으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 예. 일본이 할 말이 없으니 반씩하자, 반씩 나누자. 네. 뭐 나오면은 같이 개발하고 해서 뭐 네. 나면 같이 일본하고 반씩 나누자 예. 하고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일본에서 먼저 일본이. 제안했어. 네. 처음에는 일본이 한국이 이거 우리 땅 해갖고서는 말 안 된다고 하니까는 예.
그 차관을 그때 당시에 포항제철 짓는다고 5억 달러 차관을 우리가 제공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걸 제공을 안 한다고 그랬어. 아. 니들 자꾸 한국이 그 7광구 왜냐면 일본도 그 보고서를 받잖아요. 예. 그렇겠죠. 예. 일본도 석유가 아쉬운 나라인데 네. 한국이 저걸 갖다 우리 오키나와 바로 앞에 있는 땅을 갖다가 그 우리 5억 불 그좀 차관 제공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은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그 국력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그 한국한테 그 일종의 위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뭐 박정희 그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예. 이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차관 포기해도 된다. 네. 차관 그거 없으면 우리가 제철소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하자. 예. 대신 이거는 독도보다 더 중요하니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예. 그 당시에 말했다고 이제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희가 그 인터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냐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하는데 석유 터지면 뭐 그게 그 제철소 하나 짓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일본이 그럼 반반씩 하자고 나중에 굽히고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와서 그럼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안 받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 그 당시에 지금이나 그렇지 그 당시에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다 한들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어디 업체들 데리고 들어오면은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느니 예. 그냥 일본하고 반씩 나누자. 예. 반만 먹자. 반이 어디냐? 라고 이제 그래서 공동개발 조약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1978년도에 그 조약을 맺습니다. 예. 뭐 나오면은 반씩 나누자. 네. 그리고 같이 항상 공동 개발해야 된다라는 예. 조건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뒤부터 열심히 여기를 갖다 뭘 했어. 탐사선 띄우고 실제로 거기 가서 시추선이 7곳을 시추를 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그렇죠. 같이. 항상 그 조건이 어느 한 나라가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탐사도 같이 해야 되고 시추도 같이 해야 되고. 몰래 예. 파내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근데 그때야 사실 뭐 시추 장비도 시추선도 다 일본 거였죠. 뭐 네. 우리야 예. 뭐 그냥 돈은 좀 되긴 됐을 거예요. 꼭 근데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은 우리가 걸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히려- 혼자 못해 그때는. 아하. 사실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게 정말 지금 와서는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마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일본이 다 호로록 혼자 먹을 하니까. 수도 있으니까. 예. 일본을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음. 실제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7곳을 시추를 했습니다. 네. 7곳. 네. 근데 이 면적이 보면은 남한 면적이 한 80% 정도 크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지. 여기서 초기에 한 7곳을 갖다 시추를 했으니까 네. 많이 시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7곳 중에서 3곳에서 뭐가 좀 나왔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예. 석유하고 가스가 한 곳에서는 석유가 나왔고 두 곳에서는 가스가 천연가스가 네. 보였는데 예. 그 말에 따르면 그냥 흔적이 보였던 거지 어떤 경제성 있는 유전이 발견된 건 아니다. 아니었었고 이러면은 정말 세 어허. 곳에서 나왔으면은 예. 여기 더 뚫어보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다들 신나했죠. 조금 네. 나왔을 때 예, 조금 나왔을 때 저희 KBS 그때 예. 거기 가서 현지 생방송하고 막 그랬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산유국이 됐다. 그래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건 아니야 이제. 두 분의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제7광구라는 실제 그 정난이라는 가수가 부른 댄스곡이 있었어요. 다행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보다는 안올 것 같은데. 형 그러지 말고. 그 가수가 나와서 요즘으로 하면 이효리지. 예. 이효리가 그 댄스 가수를 불러서 그게 국민가요처럼 막 된 거예요. 저만 해도 그때 그때는 국민학생이지. 예. 그때 야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다 부자 됐는데 무슨 사우디처럼 부자 됐는데 무슨 공부야. 네. 이럴 정도였거든요. 와.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뭘까 개발을 채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1986년에 그러니까 8년 만에 일본이 다 철수를 합니다. 갑자기 다 철수를 해. 여기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여기 석유 없어. 있어도 경제성 없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야. 라는 이유를 들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예. 일본이요? 예, 일본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막 들떠 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철수한다고 하니 아니
7곳 들어보고 왜 어떻게 이게 경제성 없다는 걸 확신하냐. 더 해보자.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네. 일본은 안 된다. 우리 철수한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였지만은 예. 실제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제해양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바뀌냐면은 대륙봉을 놓고 우리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러시아하고 덴마크도 대륙봉 갖고 싸우고 네. 호주하고 뭐 동티모르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맨날 싸우겠죠. 싸우고 막 그래요. 네, 네. 서로 네 거 내 거 해갖고 싸우니까는 그때 국제해양법이 아유 이렇게 싸움 많은데 이거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됐느냐 이거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예. 그냥 이 제주도에서 만약 예를 들어 스시마면은 예. 이쪽 중간 지점으로 딱 나누자 우리. 그냥 가운데 선 그어서 하자. 가운데 그냥. 선 긋자. 그게 밑,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해양법의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밑에 해저 지형과 무관하게 물 그러니까 위로 해저 떠 지형도 있는 그렇게 하자 이거지. 해수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밑에 바다 밑에 대륙봉은 어느 나라에서 이게 시작됐느냐 이거로다가 했는데. 아까 감나무처럼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복잡하니까 맨날 싸우니까 진짜 담벼락 기준으로 해버리자는 거군요. 담벼락 기준으로 그냥 하자. 해수면처럼. 그럼 일본이 훨씬 유리해진 거네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 중간으로 선을 그어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데? 이제 그 일본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대마도입니까? 대마도는 아니고. 스시마하고 여기 무슨 저 오키시마도인가 오키나와인가요? 오키나와 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거 예.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하고 중간선으로 보면 아이고야. 거의 대부분이 일본 바다가 일본 되네요. 소유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걸 본 거지. 아하. 이게 해양법이 바뀌기 시작했네. 옛날에는 우리가 해양법이 우리한테 불리해서 일본한테 불리해서 우리가 접고 들어갔는데 네. 해양법이 이렇게 바뀌면 더군다나 일본이 해양법에서 강자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 굳이 지금 해서 한국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법 바뀌면 더군다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네. 한일 공동개발 조약을 1978년에 맺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게 천년만년 영구 조약이 아니고 예. 딱 50년만 유효해요? 유효하였거든요. 그러니까 1978년부터 이제 2028년이죠. 네. 딱 6년 한 5년 조금 더 남았지. 예. 2028년까지만 기다리면은 땅 속에 있는 석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지금 뭘 해갖고 한국하고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저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정부 입장이라도. 예. 그래서 여기 경제성 없어 하고서는 다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1986년도. 조약이 네.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한국이 혼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일본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아까 말했듯이 양국이 항상 공동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합의를 해야만 된다라는 네. 족쇄 조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족쇄가 돼버린 거지. 우리만 들어가려도 일본이 안 들어오면 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못 아이고야. 들어가게 하는 거죠. 못 야. 들어가는 거지. 만약 우리가 혼자 들어가서 뭐 탐사를 하거나 시추를 하거나 하면은 예. 그때는 일본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 깼네. 잘 됐네. 이거 조약 폐기. 그럼 당장 국제재판으로 가서 예. 이거 선 그어달라. 5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6년 이후에 여기는 일체 어떤 뭐 시추론 고사하고 예. 탐사선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뭐 한 번 딱 잠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건 예. 잠깐 들어갔던 거고 2000년대 초에 잠깐 들어갔던 거고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정말 잃어버린 영토가 이제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 이제 보면은 2028년에 조약이 끝나잖아요. 2028년에 조약이 끝나면은 일본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지금 축구로 말하면 침대 축구하는 거잖아요. 네. 빨리 시간 경기 끌기. 끝나길. 조약 끝나면은 조약 예. 폐기하고 이거 우리 그 국제 사회 이거 금 그어 주십시오. 한국이 저 자꾸 이제 그 질질 끄니 우리 빨리 이거 급하니까 금 그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금 중간선 긋겠다는 거예요. 해양법은 바뀌었습니까? 국제해양법은? 해양법은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양법이라는 게 네. 법상으로는 그 대륙봉을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간의 국제사회 분쟁이 있었을 때 그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바뀐 해양법에 근거해서 그럼 해수면도 그러니까는 그게 200캐리 베타수역, 200캐리 경제적 베타수역 그 개념이 그거거든요. 1980년대 이후에 새로 등장한 해양법이. 예. 해수면을 반반씩 나누니 해저도 그럼 국제 판례는 반반씩 나누자 이런 네. 식으로 판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끌고 가면은 국제재판을 끌고 가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여기 석유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2009년부터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처음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원래는 경제쇼 홍사원의 경제쇼 하기 전에 예. 시사기 창이라는 그 시사 다큐멘터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2009년도에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예. 그때 JDG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한일 간의 양국이 공동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그 공동개발 조약을 하면서는 예. 7광구라는 이름은 우리의 네이밍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JDG 한일 공동개발구역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의 약자 공동개발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도 바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JDG죠. JD 세트. 예. 그래서 7광구린 7광구라고 그냥 부릅시다 그냥. 예.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2009년도에 이걸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리한테 이걸 인터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인터뷰를 받아줬어. 예. 그때는 처음이니까. 네. 그 이후에는 일절 받아주지 않아. 한국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를. 예.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때 인터뷰 관리도 그 말을 해요. 여기 한국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린 경제성 없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하는 거다. 공식 입장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든 개발 비용을 한국이 다 내겠다 만약에 다 되고 뭐 나와 그러면은 그때 그럼 일본하고 반씩 나누면 어떻겠느냐. 조약에 따라서. 그래도 안 하겠느냐. 그럼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냐. 예. 만약 그 탐사 비용이나 이런 거 만약 그 없는 거로 나오면 한국이 다 예를 들어서 책임 그냥 매몰 비용으로 가고 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공동 반반씩 해서 나누자. 네. 그래도 안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약은 조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의지는 확실하네. 이 시간만 끌고 지나가서 2028년 되면은 일본 혼자 다 먹겠다는 속셈이네. 라고 저는 확신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가 왜 일단 그 석유가 있다고 저는 보냐면 말이죠. 예. 사실 1986년 이후에는 일체 여기 탐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조사나 해보고서는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야지. 그런데 실제로 이 보면은 JDG 이 7광구 옆쪽으로는 중국이 있잖아요. 예. 여기 다 동중국해잖아요. 예. 요 부근으로 해서는 중국의 해상 유전이 지금 4개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현재요? 현재 2000년대 초에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가 처음에는 하나 개발했다가 또 나오니까 2개, 3개, 4개에서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어.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하이까지 파이프라인으로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또 연결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로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정부가 여기 4개 유전에서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 채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발표는 안 합니다. 이건 안 하지만은 해저 파이프라인까지 연결한 거로 봐서는 매장량이 상당하겠구나 예. 라는 그 추론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게 보고서가 유엔에서 나온 게 1968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2000년대 초에 또 여기서 미국의 그 보고서에서 이쪽을 아마 간접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추정되는 매장량이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좀 적지만은 천연가스가 여긴 주로 풍부하더라.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 정도면은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 예. 시간이 가면 우리한테 점점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일본은 의도는 뻔하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왜 이걸 지금 손을 놓고 있지? 라는 게 제가 여기 나온 이유입니다. 홍 기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일본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땅인 것 같아. 여기 석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협약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예. 일본은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일본은? 보이는 행동은. 근데 제가 하여튼 조금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한일 공동으로 할 때도 예.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 예. 예를 들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예. 같은 BP도 왔었어요. 예. 데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도 뭐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은 실제로 있다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리포트 말고 일본은 안다. 일본은 안다는 걸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여기가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사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 말고 외국계 BP도 들어오고 쉘도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를 갖다 한번
조사 한번 해달라 예. 한국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그 석유 회사들이 물론 조건이 어떻게 걸려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조사하다가 여기는 그렇게 경제성 있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고 나가긴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일단 1970년대 그 탐사 기술과 지금의 탐사 기술은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의 석유는 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서는 그냥 땅만 파면 삽으로 파면 그냥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채굴병이 배럴당 뭐 1달러도 안 됐었던 아. 데고 여기는 어쨌든 바닷속이고 아. 여기를 개발하는 거는 지금 우리 BP나 브리티시 페트롤리미아 이쪽에서는 예.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한국하고 또 나눠가면서까지 아. 또 채굴비용도 드는데 셰일 오일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깊이가 안 맞아. 채산성이 안 맞는 거지. 어.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가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는 사실 자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예. 전략적인 가치로도 여기 한번 위치를 보세요. 예. 공교롭게도 진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와. 나라의 딱 중간 지역이잖아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네요. 전략적으로도 여기는 놓칠 수가 없는 위치예요. 중국이 여기 숟가락 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석유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예. 전략적으로 여기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둘이서 독점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놔둘 수가 없다. 예. 근데 저 바다 위라서 예.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 누구의 영토가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게? 누구의 영토가 아니고 예. 여기가 그 바다가 되면. 누구의 바다가 되면은 네. 예. 시설물을 설치가 있는 거죠. 설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군사 작전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그렇다. 때문에 여기 예. 중국이 여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위치고 실제로 중국이 여기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기 명분이 있습니까? 한일 간에는 야, 우린 가깝잖아. 우린 대륙붕이 있잖아. 네. 주장할 바가 있지만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원래 사실 동중국해 이 퇴적물이 다 쌓인 거는 예. 이 한국에서 뭐 한강에서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양쯔강에서 다 흘러내려온 토사물이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인 거잖아요. 예. 저렇게 연결하면 밑에 다 연결돼 있다. 그렇지. 이게 원래는 중국 양쯔강에서 이렇게 다 내려온 거지. 한국이 내려오기 낙동강에서 뭐가 내려온 게 아니라.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야, 그냥 중국 참 주죠 미치겠네. 그냥. 그냥 세 나라 얘기 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 중국이 그 중국 쪽에 지금 그래서 그 4개를 갖다 그 시추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가 사실 여기하고 다 그 위성 판독을 해보고 그러면은 예. 중국 그 유전지대하고 칠광구 쪽의 이 북쪽 지역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지역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가장 그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중국이 아까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욕심을 자꾸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욕심을 냈냐면은 예. 요 그 칠광구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예. 지금 요 네모친 박스 있잖아요. 예. 요 부분 요 끝쪽에 화살표 있는데 지금 커져 있는데 네. 요쯤 부분에다가 5번째 유전을 갖다가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롱징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예. 그래서 시추공을 하나 뚫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막 예.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일본이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일본이 우리 앞이기도 하다. 야 이거는 JDG하고 너무 가깝다 이거는 너무 가깝다 이거는 여기 뚫으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빨려 들어간다. 쏙쏙 빨대 꽂주지. 아. 야, 그게 빨려 네 들어간다. 거냐? 여기 있는 거지. 여기는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석유 없다며. 그러니까 일본이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JDG 7광구에는 석유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 중국이 하니까 그건 안 된다. 다 빨려 나간다.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가기만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를 들어줬어. 예. 왜 그랬냐면은 예. 2008년도 일이거든요. 예.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예.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이제 그 여러 나라가 이제 보이콧한다고 뭐 그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일본한테도 좀 친하게 지냈어야 돼. 예. 그래서 양국 간에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반대하니 우리 이거 잠시 뚜껑 덮겠다 해서 실제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예. 개발을 보류했어. 예.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일본이 이번에는 중국에다가 야, 그 이왕 뚫었는데 어렵게 뚫었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덮지 말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같이 할까? 개발하자. 단식 나누자. 한국에서 요청했던 건 똑같네요. 한국에 요청했던 그렇지. 거 하고. 네. 아. 단식 나누자. 그래서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자. 예.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야.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림픽도 참여할 거 아니야. 베이징 올림픽 중요하지 중국. 아. 그 제안을 하니까 그때 양국 일본이 그때 후쿠다 총리였었는데 예.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었고 양국과 중일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이걸 올려버렸습니다. 일본이. 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고 중일 간의 회담을 협상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받아줘서 결국은 여기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2008년도에 설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예. JDG하고 가깝잖아요. 네. JDG 7광구하고 중일 공동개발구역 간의 거리가 860m 떨어졌거든요. 860km가 아니고 860m 요? 진짜 바로 옆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JDG 7광구에서 석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860m 떨어진 데에다가는 중국한테 읍소해서 계속 사정해서 실제로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개발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일 공동 개발 구역을 이제 설정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럼 여기서 석유가 롱쟁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개발이 되느냐? 예. 그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도 계속 매년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네. 의제로다가 이거 협정을 맺었으니 언제 본격 개발할 거냐 빨리 하자라고 하는데 중국은 콧방귀를 안 낍니다. 올림픽도 끝났고 그거 그냥 나중에 뭐 봐서 하지 뭐. 지금 한국과 일본하고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 정반대로 납두면 결국 저건 우리가 될 거야. 놔두면 우리가 될 거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7광구 JDG가 2028년이면 50년 조약 기간이 끝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중국의 속셈이 뭔지가 저는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여기가 지금까지는 사실 1978년에 예. 처음 한국하고 일본이 이걸 협정을 맺을 때 네. 양쪽에서 이게 뻗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또 중국도 그 당시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지. 예. 중공도 그 UN 보고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를. 어허. 근데 그때는 사실 중공의 당시 중공의 국력이 지금의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멀쩡하게 저렇게 양국 간의 협력을 맺어서 이거 우리 둘이 나눌래 하는 걸 네.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기가 어쨌든 간에 양국 간에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협정을 맺은 그리고 그 지역으로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예. 중국은 여기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 이제 6년 남았죠. 예. 6년 뒤에 이게 협정이 끝났다. 협정이 끝나고 무주공산이 된다. 음. 그럼 중국은 여기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함을 밀고 앞세워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7광구에. 예. 여기 자원의 뭐-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 전략적인 중국 입장에선 전략적인 문제가 훨씬 더 아마 여기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군함이 들어와도 되는 지역이다. 예. 여긴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동북아에 정말 새로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2028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조약이 끝나는 건 정확히 2028년 6월 22일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 3년 전에 양국 간의 조약의 협정에 보면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5년 6월 22일 날 네. 한국하고 일본이 이걸 갖다 더 할 건지 말 건지 연장을 할 건지 네. 결정하게 돼 통보하게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일본은 우리 안 할래. 협정 깰래 이제 그만해 이제 50년 했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아마 할 게 뻔하겠죠. 분명해요. 예. 그럼 당장 2년 한 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2년 반 남았습니다. 음. 지금 정부 임기 내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입장이 없습니까? 그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7광구 JDG 문제를 다루는 거는 우리나라 외교부거든요. 예. 외교부 어쨌든 이게 외교 문제 상대국이 있는 외교 문제니까 예. 외교부에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 7광구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어떤 보도 자료나 뭐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보도 그때 제가 이 다큐멘터리 하면 3번 했거든요. 예. 이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예. 그때만 이제 한 번씩 보도 자료가 나올 뿐이지 일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거나 어떤 전략이 있거나 지금 어떤 뭔가를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예. 국회에서 조그만 세미나가 열렸었거든요. 예. 이 7광구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예. 한번 그 전략 같은 걸 한번 토의해 보자고 조그만 학자들끼리 세미나가 있었는데 예. 거기 물론 외교부 관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으니까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부 관리가 나와서 아니 이거 지금 한 3년도 안 남았는데 예. 일본 분명히 이거 안 한다고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도 있고 이거 무슨 전략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해서 예. 아니 40년째 지금 대책만 수립하고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예. 40년째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냐. 예. 지금 2년 반 남았는데 뭔가 지금 와서는 그냥 뺏기면 뺏긴다고 막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든가 예. 우리 전략이 없다라고 하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반면에 그 세미나에 네. 조그만 한 10명 정도 모인 세미나 있거든요. 한국 기자는 물론 네. 저밖에 없었고 예. 거기 일본 기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왜 왔느냐 그랬더니 한국말 물어보셨습니까? 한국말도 잘해. 일본 교도통신 기자라는데 예. 한국말도 약간 좀 일본식 한국말인데 예. 다 계속 타이핑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될까?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일본 기자가 그래서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이거 어쨌든 중요한 문제고 기사가 되라서 자기가 어쨌든 대표로 풀르다가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자 안 오냐고 그래서 아니 나 왔지 않느냐 지금 뭐 했는데 그만큼 와. 우리 언론에서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걸 모르고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자꾸 시끄러워져야만이 예. 한국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예.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정부가 등 떠밀려서라도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뺏길 때 뺏기더라도 지져나 보고 싸우나 보고 뺏겨야죠. 그래야지 그야말로 억울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이제 말을 드릴게요. 예. 해법이 그럼 전혀 없는 거냐? 예. 현실적으로는 약간 불리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그냥 끝나면은 그냥 불리해요. 해양법이 지금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지. 일본은 국제재판을 끌고 들어가면은 예. 그 여기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예.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는 자 여기 한국과 일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이거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럼 일본을 설득해야죠. 자 한국하고 이 조약 예. 그나마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안 들어오는 거지. 이거 우리가 당신들 우리가 하고 이거 갈랐으면은 중국이 밀고 들어온다. 한국 상대하는 것보다 중국 상대하는 건 비교도 안 되고 당신들 일본 힘들다. 절대 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우리하고 이거 같이 몇 년 더 연장하자. 나눠도 우리랑 나누자. 어차피 물론 중국이랑 여기다 뭘 나눈다? 개발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그건 정말 중국하고 일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은 예. 꽂지는 못할 거예요. 시출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상황이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상황까지는 연장을 시키는 게 낫다. 깨면 분명 중국이 들어온다. 네. 너희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지 않니? 그렇지.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네. 우리를 핑계로 중국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렇지. 어쨌든 여기가 공동 국제적인 조약이 있으면은 예. 중국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지금 바뀐 해양법 상황에 따르면 저기는 일본 바다입니까 중국 바다입니까? 우리는 아닌 거로 경계선 그어 주셨는데 예. 중국과 일본 사이는 그래도 중국과 일본이 일본 유리하지 않아요? 일본이 유리하죠. 일본 바다죠 그럼. 예. 근데 중국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됩니까? 예. 획정이 된 건 아니고 예.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막 가서 하면은 일본 바다가 될 가능성은 커요. 예, 우리가 쫓겨났듯이. 예. 예.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것과 중국을 상대하는 거는 그 갸오이데오 센카쿠 열도하고 그렇게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 갖고도 중국이 그랬는데 여기는 좀 다를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선을 긋는 게 그러니까 딱 무조건 해양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으면 재판 어디 가서 서로 국제 분쟁을 해서 싸워서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진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리고 법 위에 있는 게 예. 양국 간의 합의잖아요. 합의가 있으면 그거는 국제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굳이 싸울 이유 없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일본을 하고 설득해서 그냥 협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또 하나는 예. 중국을 끌어들여서 예. 여기를 차라리 3분의 1씩 나누자. 공동의 한중일 3국의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물론 타이완도 있을 겁니다. 그럼 4분의 1로 나누든가 이렇게 하자.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중국과 기다리면 내가 다 먹는다. 말은 되는데 논리는 되는데 예. 어차피 힘의 싸움인 바다면 예. 중국과 일본 마음은 야 우리가 다 먹거나 최소한 중국이랑 반땡, 최소한 일본이랑 반땡인데 왜 자꾸 숟가락들을 끌어들이냐 대만이건 한국이건 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일본이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8년 이제 조약이 끝나잖아요. 예. 그 옆에 7광구 옆에 중일 공동개발구역도 어차피 설정돼 있고. 예. 야 그럼 여기 어차피 무조공산되는데 중국도 이거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말고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여기를 다 확장하자. 이야, 한국은 진짜 어차피 빼도 화나겠다. 되니까 이렇게 될까봐 제가 겁나는 거거든요.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여기를 그냥 한국은 어차피 그 권리가 없으니 예.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개발해서 중국하고 일본이 그럼 반씩 나누자. 예. 그 가능성 없겠습니까? 제가 일본 정부라면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법대로 해서 다 먹거나 못 먹으면 중국이랑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예. 이야. 중국은 법대로 하면 못 먹지만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중국이 여태까지 5천 년 역사 동안 예. 주변국과 뭘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냥 혼자 다 먹으면 다 먹었지. 예. 절대 누구하고 나눠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예. 중국이 그걸 호락호락 일본의 의도대로 가겠느냐라는 부분은 미지수인데 어쨌든 일본이 지금 아무 한국의 그 이 반응에 대해서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는 거 보면은 그 생각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 또 하나는 또 하나 방법은 예. 한미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미일 동맹이 어쨌든 중국을 지금은 배제시키고 중국을 그렇죠. 고립시키는 예. 그 전략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그 이 라인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국을 설득시키는 거지 한국 입장에서. 야 일본이 저렇게 뻗팅긴다. 그런데 예. 일본이 만약 중국하고 저 조약을 하면, 맺거나 아니면 중국의 진출을 허용해 버리면은 이건 미국의 전략 구도와도 매우 배치되는 중국의 해양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예. 돼버린다. 미국 가서 이르는 거네요. 그렇지, 저 그렇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니, 해요. 그러니 미국 니네가 일본이면 설득해달라라고 한미일 동맹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물론 물보다 진한 게 피지만은 피보다 진한 게 돈이잖아요. 네. 일본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도 변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현실적으로 예.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예. 그런 전략적인 방법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고 네. 예. 지금은 일단은 이게 외교부에서 이걸 쪼물딱거릴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뭘 할 능력도 없고 여태까지 제가 봐온 바로는 그냥 자기 임기 내 이걸 외교부 조약국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 순환보직이잖아요. 네. 자기 그 임기 내에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누가 폭탄을 맞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말 꺼내놓으면 참 복잡한 이슈네요. 아무도 이걸 꺼내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한국 국민들 모른다. 그러니 조용하게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지금은 그냥 조용하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정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일까요? 우리 입장이니까 지금 기자님 상황 설명해 주신 거 보면 너무 불리한 상황 같아요.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불리하다니까요. 제가 유리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우리 바다가 아니라면서요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우리 바다도 아닌 바다에 가서 우리가 숟가락 꽂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애국심을 생각하면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런데 그 누구한테 가서 야 네가 생각해 우리 말이 어떠냐라고 하면 한국 네가 좀 틀린 것 같아. 나 한국은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 국제법의 규범이 바뀌고 있고 너희 나라 바다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기서 자꾸 그러려고 그래? 왜 그래? 그냥 다른 거 만들어서 석유 사다 써. 그러지 안 돼.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그게 지금 이게 과거에 이런 게 없었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새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게 맞죠. 우리가 뭐라고 클레임을 걸 건덕지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 한 50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해보자고 협약을 맺은 국제적인 조약국이 있는 데잖아요. 예. 여기를 그럼 우리는 그걸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 같이 잘해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안 한다고 해서 자꾸 버팅인 거다. 그러니 우리 이거 억울하다. 의도성이 있는 거다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이건 위배된 거다. 그러니 한국의 지분을 1%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야말로 양국 간의 합의와 조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하는 거거든. 그러니 국제사회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외쳐야죠. 그러려면은 외교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조만간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간에 이제 정상들 다시 진짜 만날 거예요. 회담이 있을 겁니다. 한일 우리가 일본과 지금 이제 그 외교를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일 간에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올려서 공동개발 구역을 했듯이 한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이거 올려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노역 배상 문제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과거의 문제잖아요. 역사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우리 딸들, 아들들의 미래가 달린 미래 세대의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현안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뭐가 있겠느냐.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정부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나설까요?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처럼 의제도 올리고 야 그래도 어떻게든 찔러라도 보고 지금 뭐 상황이 불리한 건 알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억울하다. 그래서 나도 일본하고 싸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우리 협정이 먼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10년째. 그게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중국이나 미국한테 가면 그게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게 분노를 좀 참으셔야 돼요. 사실 제가 괜찮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정말 부르르 떨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 세금으로다가 공무원이라고 관리라고 공무를 맡기고 있었구나. 이게 대륙붕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하고 일본만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거 갖고 싸우니까 1999년도에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자 지금부터 대륙붕 있는 나라들은 어디까지가 니네 대륙붕이고 왜 그걸 니네 땅이라고 우기는 건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유엔에다가 제출을 해봐. 그래서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유엔에서 여기다 제출을 해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갖고 교통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딱 바다 밑에 있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니까 조사하려면 1, 2년 갖고 안 되니까 10년이란 기간을 줬습니다. 여유 있게. 그래서 2009년 5월 14일 날까지 데드라인을 줄 테니 이때까지 제출을 해라. 보고서를. 그럼 그거 갖고 우리가 그때부터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2009년 5월 14일이 데드라인이었어요. 제출할 데드라인.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에 들어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법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해양학자들하고 여럿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돈도 꽤 많이 들여서 탐사선 띄우고 해서 이게 왜 우리 땅인지 근거를 갖다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페이지, 한글판, 영문판 두 가지 버전으로 한 150페이지씩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이걸 제출만 하면 돼요. 2009년 5월 14일 되기 전에. 첫 번째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일찌감치 한 2005년인가 그때 제출을 해버렸고 한국이 제출 안 했어요. 그거를. 왜요? 그죠. 돈 다 들여서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150페이지짜리 영문판으로 만들어 놓고 제출을 아예 하는 건 아니고 150페이지짜리 말고 8페이지짜리로다가 약식 그 정보로 약 그 예비 정보라는 타이틀로다가 이게 왜 우리 땅인지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은 여기까지를 우리는 우리 대륙붕으로 할래요라고 금만 그어서 그거를 유엔에다 제출한 거예요. 그 근거가 들어있는 본론은 빼고 그건 안 냈어요. 왜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이 7광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 안 넣느냐? 기자들은 잘 알겠지만은 여러 부채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도 제가 아는 형님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날 그 형님이
저녁 한번 하자고 그래서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뭔 또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 지금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뭐 한두 개도 아닌데 뭘 예. 지금 정부 말고 그냥 그 당시에 정부가 그래서 뭘 또 그렇게 열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외교부가 좀 안 내려고 한다. 안 냈다. 라고 그래서 아니 그 7광구 옛날에 그 박정희가 그 석유 나온다고 해서 그거 뭐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런 일이 유엔에서 내라고 했는데 지금 유엔 외교부에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안 내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외교부의 자문위원들이 10명 5명에서 10명 정도를 갖다가 그 법학자들하고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교부에서 자문위원들을 그 구성을 했어요. 그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니까 150페이지짜리 영어로도 또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자문위원들을 제가 찾으러 다녔거든요. 자문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그 8페이지짜리라도 예비 정보잖아요. 이거는 유엔에서 왜 이 제도를 만들어뒀냐면은 그러니까 기술이 없고 돈이 없는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은 어쨌든 대륙붕은 갖고 있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거 내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사할 돈은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까지인지만 니네 땅인지 금만 그어라. 나중에 돈 생기면은 그때 추가로 제출을 해라. 하라고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였는데 한국이 이걸 이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말이 나왔대요 그때. 한국이 왜 이걸 갖다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를 냈느냐. 본 정보를 안 내고. 풀페이지를 하면 되지. 근데 그때 자문위원들이 그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라도 낸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것도 처음엔 안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내겠다고 했느냐. 그 외교부의 관리들이 이거 내봤자 어차피 중간소로 그으면 우리가 지는 건데 나중에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아니 그게 괜히 보고서 냈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내지 말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지는 싸움이다. 라는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무슨 소리냐. 나중에 그래서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2028년 아니면 혹시 유엔에서 금을 그어버리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걸 안 낸다는 거냐. 그 취지가 금을 긋기 전에 최대한 양쪽 주장을 내보라는 거라면서요. 최대한 주장해서 야 그래도 우리는 가운데로 그어야 해 하면 긋는 거고. 그렇죠. 일본은 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일본은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대륙붕 아니니까. 대륙붕이 여기 끊겨져 있잖아요. 오키나와 이 안쪽으로 깊은 해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낼 근거가 없었어. 대신 그래서 요 남쪽으로다가 냈어요. 남쪽에 멀리 이 대륙붕이 좀 있거든요. 일본의 대륙붕이. 그래서 여기를 냈고 이쪽은 아예 내질 않았어. 내지 않아도 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일본에 여기 끊겨 있으니까 어차피. 당시에는 불리했으니까 훨씬. 아니, 지금도 그 유엔에서 말하는 그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는 이 대륙붕이 어쨌든 있어야만이 말이 되는 건데. 니네 땅인지 아닌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앞바다에 대륙붕이 없거든.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낼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유엔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엔에서도 그걸 교통정리 해주겠다고 했고 마치. 그럼 그런 경우면 중국이 더 대륙붕이냐 우리가 대륙붕이냐 이렇게 싸우는 구도였네요. 싸우는 거지. 그런 구도였네요. 중국은 그래서 자기네 대륙붕이라고 한 거고. 근데 해양법이 대륙붕 가지고 싸우면 복잡하니까 그냥 표면에 들어와 있는 섬 중에 맨 마지막 니네 영토 갖고 와봐. 거기랑 중간선 그어줄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방향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대륙붕이 아니고 해수면인데 대륙붕에 대해서는 해양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양국 간에 협의를 해라. 그건 우리가 할 거 아니고 대륙붕 이야기는. 근데 대륙붕 걸 왜 또 들먹일까요? 유엔은? 워낙 싸움이 많으니까 그때 러시아하고 덴마크는 충돌도 있을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엔에서 그럼 한번 갖고 와봐봐. 그럼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줄게.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 기구를 만든 거죠. 근데 그 기구가요. 해양법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걸로 하는 건데 유엔이 우리가 받은 자료로 보면
대륙붕은 니네가 쪽이 많이 나왔으니까 니네가 나빠라고 하면 나빠라고 지적받은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법은 어쨌든 분쟁이 있을 때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수면 윗걸로 결정하든 대륙붕으로 하든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규범이 나아갈 방향이지 우리한테 불리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왜 유엔은 그걸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양국 간에 내놓으라고 하긴 했지만은 양국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거든요. 먼저 둘이 싸움을 끝내고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라. 오면 이거거든요. 대륙붕 가지고 갈라줄게입니까? 아니면 수면으로 갈라줄게? 대륙붕이지. 거기 유엔에서 대륙붕 명칭이 대륙붕 한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경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대륙붕은 우리는 이렇게 본다. 그러니 양국 간에 이거 갖고 합의를 그러면 해양에서 영해 싸움이 나면 유엔으로 들고 갑니까? 아니면 국제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국제재판소는 해수면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고. 근데 유엔은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유엔은 재판소도 아니면서 그걸 왜 받아서 가운데서 심판 노릇을 심판도 아니면서 왜 그걸 하려고 그러죠? 심판은 아니지만은 국제기구라는 게 그거잖아요. 국제간 그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중재를 해주고 교통 정리를 해준다는 게 유엔의 원래 그 기본 이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중재가 안 될 것 기준에 같은데요? 따라서 기준이 다른 기준으로 중재하면 그래서 양국 간의 분쟁이 나니까는 저거는 우리는 저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2009년도에는 이걸 안 냈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사회 창에 이걸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전 그러면 추가로라도 좀 낼 줄 알았거든요. 늦었지만 데드라인 넘었지만. 근데 안 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다큐멘터리를 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라는 타이틀로 냈습니다. 그래도 또 안 내더라고. 그러더니 외교부에서 언제까지 하실 거냐 그래서 낼 때까지 할 겁니다. 이거 왜 안 내느냐 도대체.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냈어. 2013년도에 냈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한 4년이 지나서 1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어요. 내니까 일본이 당연히 반발하죠. 여기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이 거리가 200캐리 베타적 경제 수역인데 그러면 양국 간에 400캐리가 돼야 되잖아요. 한 370km 정도 되거든요. 워낙 가까워서 370km는 이거 뭐 한 100km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유엔에서 이거 교통 정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유엔에서는 그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일본이 여기가 클레임을 제기했으니 이거는 보류하고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국제사회에 한국이 여기 우리 땅 근거는 이거야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교부가 이걸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안 하겠다고 안 내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갖다 설득하는데 8페이지짜리 그 예비 정보라도 내는 걸 설득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야. 그거 진짜 근데 그 논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들면 그 내는 게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의 반발. 예를 들면 이건 내가 주장은 하지만 이 양국 간의 관계, 한일 간의 관계, 뭐 여러 그런 관계를 고려를 한 거였을까요? 제 추측은 이 한일 관계라는 건 그 외교관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와 수위가 와 양국 국민, 특히 피해자였던 한국 국민들의 그 감정과 눈높이와 매우 다를 수가 있어서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면 이 국민적 이슈를 해결은 우리가 해야지. 일본 가서 이거 가지고 따지면 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외교관으로서 말이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답변을 못 하겠지. 이런 이른바 찐빠되는 상황을 외교관들은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꾸 가서 숙제해와야 되는 상황은 하기 쉬운 숙제 아니면 안 하고 싶지 않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일을 안 하는지 저도 모르죠.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사원의 경제쇼에서도 이걸 지난주에 한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 나와달라. 외교부에서 학자가 한 명 나오니 외교부에서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외교부가 물론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니까 뭐 말 못할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은
국민들 좀 우리가 외교부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뭐 그런 얘기라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화 연결 한 5분이라도 좀 하자. 5분이라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름대로 나름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얘기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부분이 자꾸 좀 실적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2020년도에 재작년도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이걸 우리 들어가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더 이상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우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 우리 들어갈 테니 일본도 그 광업 개발할 회사를 하나 지정해 달라. 우리는 석유공사를 지정하겠다라고. 왜냐하면 양국이 같이 들어가 탐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했습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그랬더니 일본이 계속 그 답신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계속 답신이 없으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나중에 혹시 재판으로 가거나 국제 분쟁으로 가면은 이런 게 하나의 그 꼬투리가 되니까 무작정 뭉갤 수는 없겠죠. 그래서 5월 달에 답신이 왔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최근에요? 아니 2020년 5월에 그 당시에 5월에 와서 야, 그 한국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워낙 지금 난리니 비상이니 코로나나 좀 끝나면은 그때 이제 하자. 왜냐면 지금 한국인들 일본에 입국 금지다 지금.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좀 하자. 라고 답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때는 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가도 되니 우리는 어쨌든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화상회의로 하자. 화상회의로 연결해서 우리가 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우리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다가 브리핑을 좀 하겠다. 일본이 보고 이걸 좀 그럼 판단해봐라. 판단하고 광업권자를 그 지정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일본이 그 다음에 다시 답신이 온 게 야,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화상으로 하냐? 얼굴 보고 해야지. 악수라도 한번 해야지. 어떻게 화상으로 내놓게 그렇게 하냐라고 뭐 일본 문화는 그럴 수 있어요. 핑계를 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시 역제안을 했어요. 아, 그거 일리 있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가겠다. 우리가 지금 그 일본에 입국은 못하니 일단 나리타 공항으로 건너가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진 않겠다. 옛날에 왜 그 일본하고 반도체 그 장비 뭐 협상할 때 조그만 골방 같은 거 하나 놓고 우리 뭐 망신 주겠어요. 우리 망신 나게도 좋으니 골방 하나만 내놓고 거기서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 악수하고. 그랬더니 아마 거기까지는 일본이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대비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놓는 게 야, 일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지금 연기하게 생겼다. 올림픽이나 치르고 얘기합시다. 라고 이제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정부가 아, 이거는 일본은 확실하게 센스가 확실하네. 이거는 시간 끄는 거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뭉갠 거죠. 그냥.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그러니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게 일종의 다 지금 그 과정이 실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그 실적으로 뭔가 예를 들면 그게 3년 이후에 서로 통보를 안 해요. 아니 일본이 우리는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그럼 6년 이후에 한일 협정이 끝나요. 2018년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 얘네가 억울하게 협정을 안 합니다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야죠. 우리가 걸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협정은 그게 양쪽의 합의니까. 아니 그 양쪽의 합의를 일본이 깼다. 우린 뭔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일본이 계속 들어놓고 안 한다고 그냥 뭐 화상회의도 안 하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코로나 올림픽 끝나고 보자. 계속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국제사회에 걸어야 됩니다. 그것도 2025년 6월 22일 날이 이제 통보하기로 돼 있는 시기잖아요. 그럼 그때 분명히 일본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할래라고 통보할 게 뻔하잖아요. 그 전에 통보를 하는 게 그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제 법적으로는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뷰한 그 학자들 말로는 그 2025년 6월 20일이 지나면은 이미 버스 떠난 뒤라서 그때는 암만 이거 우리가 억울하다 뭐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뒤돌아 우리 입장 봐주지 않으니 25년 그 6월 이전에 우리가 억울하다. 그때 국제사회에 걸어야만이 이게 우리의 지분을 1%라도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뭔가를 우리가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우리한테 불리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올려라. 예. 일본 물론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실적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안 받더라. 그러니 우리 억울하다. 와, 맞는 말씀이네요. 실적을 쌓는다는 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적을 쌓는 것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만약 우리가 거기 혼자 들어가서 뭘 하면은 예. 일본은 바로 한국이 먼저 조약 깼어. 이거 조약 끝났네. 그건 제일 일본이 바라는 바입니다. 일단 뭐 그런 걸 하면 안 됩니까? 가서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뚫기 전에 예전에 그 보고서 말고 탐사. 탐사해서 탐사도 그러니까 조약에 탐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탐사들이 탐사도- 들어가지 못해요. 탐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칠광관에는커녕 못하게. 그 네. 주변만 가더라도 일본이 초계기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 비행을 계속 저공 비행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 주변만 가더라도 예. 넘어오지 말라는 거지. 공동 수역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혼자 들어오냐 이거죠. 네, 그렇지. 거기는 물고기만 잡아야 된다. 네. 왜 거기서 탄성파 검사니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느냐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죠. 돌아가는 판이 어째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면 예.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지저대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도 자꾸 이걸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국민들도 일단 이걸 알아야만이 예. 정부가 아무 일 안 하면 등 떠밀 거 아닙니까? 일본의 여론도 이거 관련돼서 있습니까? 일본의 여론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모르겠지, 더 모르겠지. 일본은 해양정책본부라고 해서 예.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우리나라 위원회 같이 예.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양 법학자, 정부 관료기관 파견 나온 이 사람들이 전부 본부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최근에 2020년도에 한번 여기는 인터뷰를 갔어요. 그런데 예. 여기도 해양정책본부에 외부 자문위원들이 잔뜩 있거든요. 예. 그 법학자가 인터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예. 경제산업성이나 이런 데는 일절 안 해주고 안 하고. 예. 뭐 아예 안 먹히고 예. 여기서도 딱 말하는 게 2028년 되면 거기는 국제 분쟁 재판으로 가는 구역이다. 그러면은 국제해양법에 한국도 따로 의무가 있다. 당사국이기 때문에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럴 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그것도 일본 바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도. 그렇죠. 일본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군요. 기다렸다가 한국한테는 명확합니다. 중국한테는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저렇게 말하면서 그 협정을 맺고 어떻게 경계액정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일본의 속셈이나 중국의 속셈은 모르죠. 야, 어떻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도 못 먹는데 그걸 다 획정돼서 일본 진짜 배 아플 것 같다. 거기서 석유가 많이 아니 배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본이 예.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예. 자 이제 한국하고는 끝났으니 우리 여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만 그럼 나눠서 합니다. 먹을래라고 발표를 해버리면은 예.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 정부가 맞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예. 납득을 하겠습니까? 언론들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너라도 해봐라. 예. 정부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정부는 일본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쪽인 것 같고. 아니, 친하게 지내는 것과 예. 국익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이죠. 지난 정부는 이제 일본이랑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예. 쪽인데 와. 했으면 지난 정부 때 좀 더 강하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외교부가 안 움직였어요. 아니 말했잖아요. 2020년도가 그때라니까요. 만나자. 아니, 우리가 들어가겠다. 예. 우린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예. 우린 들어간다. 석유공사를 우리 정했으니까 일본도 외무성에 통보하기를 일본도 빨리 정해라. 똑같은 것까지 가서 똑같이 멈추더라도 예. 일본은 계속 시간 끌 텐데 예. 그런 정도라도 계속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야, 들어갈 진짜 수는 없는 거 싸움 아닙니까? 힘들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강하게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저쪽에서 치사하게 침대 축구 하고 있다 하고 있던 건 강하게 주장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저도 가만히 막 있는지 아무 근거 없는 시나리오이고 예. 그냥 음모론일 수 있는데 예. 미국은 저기 석유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성에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그 탄성파 탐사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파를 쾅쾅 쏴갖고 네. 땅 속의 지도를 이제 그리는 거지. 예. 그럼 그게 석유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걸 이제 1960년도에 했는데 70년도까지 이제 한일 공동 이 시추할 때는 했는데 예. 그 이후로는 못한 거지. 그런데 그때 시추 탐사 기술과 지금의 탐사 기술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지. 지금은 쉐일도 캐는 데인데 뭐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 7광구 옆에 중국의 유전들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7광구 쪽으로 조금씩 지금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아마 일본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 땅일 때 캐지. 그렇지. 지금 캐서 할 공동일 때 이유가 캘 이유는 없다고 없겠죠. 생각하겠네요. 어. 근데 우리는 공동으로 하자고 해놓고 예. 차일필 시간을 미루면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거 주장해야 됩니다. 왜 주장을 안 하냐? 분리는 하지만 주장은 해야 된다. 네. 그거와 관련된 하는 것 같은데? 판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협정을 했는데 협정을 의도적으로 얘네가 안 지키려고 있죠. 그거를 깼을 때 페널티를 준다고는 하는 판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판례는 아니고 호주하고 예. 동티모르가 예. 우리하고 비슷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예. 호주하고 동티모르가 대륙분 거기도 대륙분인데 거기도 또 그 유전 이름이 뭐더라? 자이언트 뭐였는데 예. 거기도 큰 유전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예. 근데 거기도 똑같이 대륙붕은 호주가 쭉 연결돼서 호주가 호주 땅, 우리는 호주 땅이라고 땅이야.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호주 땅 끝으로다가 그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앞쪽으로 해서 깊은 그 필리핀 해구 같은 게 있잖아요. 깊은 한일 관계가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선으로 하면은 예. 동티모르 땅이야.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양국도 서로 막 싸웠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양국이 합의를 했어요. 동티모르가 그 기술과 자금이 별로 없으니 이건 예. 호주가 개발하겠다. 그리고 나오면은 7대3으로 나누자. 어디가 치릅니까? 그게 중요해요 지금? 헷갈려. 계속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호주가7이었을 거야. 하여튼 둘이 그래서 양국 간의 합의하에 그래서 7대3으로 나누자. 예. 왜 반반씩은 안 나눴지? 그 희한하네 지금 네. 보니까. 호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7대3으로 나눠서 예. 개발하자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양국 간에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우리하고 똑같이 그 티모르 호주 공동 개발 구역에서 그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해리로 나누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 원래 국제법 위에 있는 게 양국 간의 합의라니까요. 그리고 조약이고. 그러네. 진짜 외교부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거 갖고 좀 네. 분노 좀 해야 돼요. 제가 저 맨날 저 혼자만 분노하는 것 같아 갖고. 예. 그거 뭐 청와대 무슨 게시판 뭐 이런 거서 얼마 이상 되면 그거 좀 하고 그랬. 그 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없어졌어요. 아이씨, 있을 때 좋았는데. 신문고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아 참. 7광고. 여러 가지로 분리하기도 하고 예. 뭐 논리적으로도 싸우기가 쉽지는 않은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 문제는 그래도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예. 필요한 계속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팔로우업이 돼야 될 것 제기해야 같아요. 우리가 뭐 못하더라도 그럼요. 포인트라도 쌓는 거지. 그럼. 그래서 저는 평소에 친구들한테 돈 안 필요할 때도 돈 빌려달라고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1번 빌려주면 좋고 빌려주면 받았다가 돈 안 필요하니까 정확히 갚겠다는 날짜에 갚아줘요. 그럼 신뢰가 그럼 높아져. 내 포인트 하나 올라가죠. 만약에 안 빌려주면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한 겁니다. 그렇지. 포인트 내가 쌓았죠. 뭐가 문제예요? 돈이 논리가 없고 참 신박하네. 네. 그리고 친구를 알 수 있잖아요. 저 친구는 좋은 친구구나 아니구나. 그러니 돈은 정말 넉넉할 때 빌려달라는 전화하는 겁니다. 진짜 없을 때 빌려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옳든 안 옳든 네. 뭐 그리고 협정이라는 게 이미 있었으면 예.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웃관계에서 해야지 그걸 혼자 먹으려고 예. 그런다면 항의를 할 필요 있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3년 2년 반 남았어요. 2년 반. 2년 반 동안 좀 열심히 문제 제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홍 기자님이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볼. 여기까지 와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면 대한민국 여론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론이 안 움직이면 그건 그냥 운명인 겁니다. 거의 마지막. 우리는 거의 마지막. 홍 기자님은 아니야? 하실 거 다 했어 이제. 다 했고 들어보면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난감할 수는 있겠어요. 가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싸우고 건 와야지. 그렇지. 싸우고 와야지. 지더라도 하고 와야지. 그래야 또 해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뭐 해오라고 석유 해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서 석유를 만약 일본하고 잘 되더라도 예. 수출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라기보다는 중국과 한 판을 붙기 전에는 저희 가능하겠습니까? 제 최선의 방법은 3분의 1 하는 게 네.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그 예. 방법으로 어떻게 가는 전략을 짜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거지. 16강도 갔잖아 우리. 그래. 16강도 갔는데. 그거 옛날에는 4강도 사실 될 왔습니다. 게임이었습니까 그게? 앞에 두 팀한테 그렇게 하고 포르투갈을 이기는 게 옛날에는 그러나 4강도 최선을 다하자.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네. 홍 기자님은 이제 최선을 다 하실 거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예. KBS 국민들이 홍사훈 관심을 가지고 네, 기자님. 공무원들이 또 일 좀 합시다. 네. 아니면 뭐 왜 안 하는지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외교부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얘기 환영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우리 억울하다 하시면 저희가 홍사훈 언제든지. 기자님 나오셨을 때 이렇게 홍 기자님 편 들어줬지만 네. 또 외교부에서 나오면 외교부 편 들어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뭐 사상이나 줏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고객 우선 걱정 마시고 네.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예. KBS의 역시 홍사훈 기자님 네. 외모 담당 하신다는 진짜 힘드실 텐데 이런 것까지 저는 외모 담당만으로 힘든데 예. 취재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좀 허우대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 뭐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내 잘못도 아니고 이게 내 잘못인가 이게? 그렇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KBS의 동병상련 홍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갈 건데요. 이게 글로벌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글로벌 라이브는 뭐 들으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